이렇게 먹은 지 수십 년입니다. 싸고 편하고 다들 문제 없다고 했죠. 그런데 요즘은 몸이 계속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고 잠도 깊이 들지 않습니다가.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는데 간과 신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나이가 아닙니다, 날. 매일 드시는 음식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을 깜짝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식탁에 올리는 음식들 중에는 사실상 우리의 간과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그 대부분이 값싸고 편리하고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아침의 일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한 어르신이 들어오셨습니다. 잠깐 스쳐보기만 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얼굴빛은 누렇게 뜨고 눈빛은 몹시 지쳐 있었고 두 손은 애써 감추려 해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김, 어르신 72세. 마른 체형에 오랫동안 참고 살아온 분 특유의 느리고 조심스러운 말투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제가 여쭈었습니다. 술은 드시지 않으시는지, 담배는 피우시는지, 약은 자주 드시는지.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하고 양약도 거의 드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아주 규칙적으로 살아왔다며 조용히 웃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저조차도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였습니다. 간 수치는 심각하게 올라가 있었고 신장 지표는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온순하고 조용한 몸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구조 요청 신호가 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까지 하나하나 여쭤보았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드시는지, 점심과 저녁은 어떤지, 어떤 양념을 쓰는지, 어떤 재료를 고르는지, 그리고 마침내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이 병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 먹던 밥상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매우 절약하는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신장에 좋다고 믿고 소금이 적은 김치를 드셨습니다. 양념은 값싼 간장을 사용했습니다. 어차피 조금 넣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쌀도 손주들 부담을 덜어주려고 값이 싼 수입쌀을 고르셨습니다. 어르신은 전혀 몰랐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그 선택들이 오히려 자신의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식품안전기관에서 발표한 수치들이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침묵할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단 1년 사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입 식품 적발 사례가 무려 1,400건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바로 저가 수입 식품이었습니다.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들의 식탁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매일 간은 걸러내고 신장은 걸러냅니다. 하지만 독소의 양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몸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어 신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흔히 몸의 정수기라고 불립니다. 필요한 것은 남기고 독소는 밖으로 내보내는 아주 정교한 필터입니다. 하지만 이 필터는 매우 섬세합니다. 매일같이 화학물질, 중금속, 유해 첨가물을 걸러내도록 강요받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필터는 찢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손상된 신장은 예전처럼 스스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걸러지지 못한 독소가 다시 혈액으로 돌아갑니다.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뇌로 가면 혼란과 기억력 저하를 일으키고 심장으로 가면 심부전을 부릅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도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길, 평생 투석기에 매달려야 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칵테일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 가지 독이 아니라 여러 독소가 동시에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간장에서 조금,
김치에서 조금, 쌀에서 조금, 이것들이 노년의 몸 안에서 섞일 때 해독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독성이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몇 배로 증폭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부엌에 아직 남아있다면 당장 버려야 할 식품들입니다. 제가 까다로워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착하고 성실한 노인분들이 혈액투석기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것, 우리가 매일 쓰는 바로 그것입니다. 화학적으로 혼합된 간장, 흔히 혼합 간장이라고 적힌 제품입니다. 어르신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입맛이 없을 때 밥에 간장 한 숟가락만 부어도 먹기 편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값싼 간장들은 전통 방식으로 콩과 소금을 발효시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강한 산을 사용해 콩 찌꺼기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분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3-MCPD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발암 가능성이 의심되며 신장세포를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험에서는 DNA를 손상시키고 생식 기능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행 법규상 진짜 발효 간장을 극소량만 섞어도 그럴듯한 이름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용물의 대부분은 여전히 화학 산물입니다. 김 어르신은 수년 동안 그 간장을 사용했습니다. 값싸고 편하다는 이유 하나로 말입니다. 그동안 간과 신장은 음식이 아닌 것을 매일같이 처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간장병을 꼭 뒤집어 보십시오. 혼합이라는 글자가 보인다면 아깝더라도 버리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값싼 수입쌀,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현미입니다. 쌀은 우리 식탁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쌀은 중금속, 특히 비소에 매우 취약합니다. 비소는 역사적으로 독약으로 쓰였던 물질입니다. 토양이 오염되면 벼는 스펀지처럼 비소를 흡수합니다. 비소는 몸에 들어오면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쌓이고 또 쌓입니다. 처음에는 피부 가려움, 손발 저림, 멍한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계가 중독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현미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독성 물질이 가장 많이 모이는 부분이 바로 쌀겨층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불명의 수입 현미를 먹는다는 것은 독소를 통째로 삼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쌀은 조금 덜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싼 쌀은 피하십시오. 국내산, 출처가 분명한 쌀을 고르십시오. 어르신들의 신장은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매일 먹는 반찬 중 하나인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수입 김치입니다. 제대로 된 김치는 자연 발효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값싼 시판 김치들, 특히 수입 김치에는 재료의 질을 감추기 위해 화학 감미료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흔히 사용되는 것이 아스파탐입니다. 설탕보다 수백 배 달지만 간과 신장은 이를 배출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물질을 지속 섭취 시 위험 가능성이 있는 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어르신은 저염김치가 좋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소금이 줄어든 자리를 화학물질이 채우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몸은 그것을 음식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처리해야 할 독소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다시 신장으로 돌아갑니다. 외식하거나 장을 보실 때 원산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지나치게 값이 싼 수입 김치는 가급적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불안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늦게 아는 것보다 지금 아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매일 먹는 음식들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일 뿐입니다. 김 어르신은 제 말을 듣고 조용히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나를 독살하고 있었군요.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길을 걷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느끼셨다면 부디 가족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한 번의 공유가 한 가족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겉보기에는 깨끗하고 멀쩡하지만 실은 독소를 숨기고 있는
다른 위험한 식품들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겉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겉보기에는 아주 깨끗하고 아주 먹음직스럽고 보기 좋은 식품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실은 조용한 살인자일 때가 많습니다. 당장 아프게 하지도 않고 바로 입원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매일 노년의 간과 신장 그리고 신경계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이제 네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색이 유난히 하얗고 창백할 정도로 하얀 수입 오징어와 문어입니다. 어르신들 시장에 가시면 분명 보셨을 겁니다. 국내산 오징어 옆에 놓으면 수입산은 새하얗게 빛나고 몸통이 팽팽해서 아주 예뻐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은 원래 그런 식으로 하얗지 않습니다. 오징어나 문어는 자연 상태에서 껍질을 벗기면 약간 누르스름하거나 약간 회색빛이 돕니다. 그런데 저렇게 새하얗고 번들번들한 색은 아주 강한 보존 화학물질에 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화학물질이 무엇이냐고요? 포르말린입니다. 해부실에서 시신을 보존할 때 쓰는 바로 그 물질입니다. 양심 없는 사람들이 오징어가 썩지 않게, 색이 변하지 않게 판매 시간을 늘리려고 포르말린에 담그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신을 보존하는 데 쓰는 물질이 우리 밥상으로 들어온다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포르말린이 몸에 들어오면 위 점막을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위염, 궤양, 출혈을 일으키고 심하면 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으로 흡수되면 간세포를 가차없이 파괴합니다. 김 어르신이 자주 속이 화끈거리고 위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그 원인이 매일 아침 죽과 함께 먹던 짠 오징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해산물을 살 때는 너무 예쁜 것을 고르지 마십시오. 조금 못생겨 보여도 자연스러운 색의 것을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색이 너무 선명하고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수입 과자와 사탕, 단 음식들입니다. 이것은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주에게 사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빨강, 노랑, 파랑, 보라, 형광펜처럼 번쩍번쩍한 색. 자연의 색은 절대로 그렇게 오래 유지되지도 않고 그렇게 강렬하지도 않습니다. 그 색은 산업용 색소에서 나옵니다. 원래는 천을 염색하거나 페인트를 만들 때 쓰던 물질들입니다. 그것이 몸에 들어오면 간은 해독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간이 지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물질이 신경계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쉽게 짜증을 내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어른들은 두통이 생기고 잠을 못 자고 기억력이 나빠집니다. 포장지에 합성 착색료라고 적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놓으십시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 색의 과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맑은 판단과 깨어있는 선택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큰 바다 생선의 수입품, 특히 참치와 황새치 같은 종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선은 클수록 보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대입니다. 바다에는 폐수로 인해 중금속, 특히 수은이 먹이 사슬을 따라 점점 축적됩니다. 작은 물고기는 플랑크톤을 먹고 큰 물고기는 그 작은 물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물고기가 클수록 수은이 더 많이 쌓입니다. 수은은 몸에 들어오면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뇌와 신경에 달라붙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손발이 떨리고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역사 속에는 수은에 오염된 생선 때문에 생긴 참혹한 비극들도 있었습니다. 생선을 드시려면 큰 생선이 아니라 작은 생선을 고르십시오. 우리에게 익숙한 고등어, 전갱이, 숭어 같은 생선들입니다. 이런 생선들은 더 안전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해서 더 무서운 세 명의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겉에 하얀 가루가 묻어있는 수입 채소, 수입 건농산물입니다. 특히 마른 마늘, 마른 고추, 고춧가루 같은 것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농약 잔류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가 오래전에 금지한 아주 독한 농약을 아직도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물질이 몸에 들어오면 신경계를 공격합니다. 손 떨림, 어지럼, 멍한 느낌은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독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먹으면 파킨슨병과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채소나 건농산물에 이상한 가루층이 보이거나 코를 찌르는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면 아깝더라도 사지 마십시오. 8번째입니다. 찌그러졌거나 녹슨 수입 통조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값이 싸다고 사서 안에는 멀쩡하겠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통조림이 찌그러지면 내부 코팅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 틈으로 비스페놀이라는 물질이 음식으로 스며듭니다. 이 물질은 내분비 교란 물질입니다. 호르몬인 척 위장에서 우리 몸의 내분비 시스템을 완전히 흔들어 놓습니다.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은 유방암, 자궁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찌그러진 통조림 하나가 수년의 병을 바꿔올 수도 있습니다. 통은 반드시 멀쩡한 것을 고르십시오. 가능하다면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9번째,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 라벨이 애매하고 인쇄가 조잡한 수입 가공식품입니다. 한글 표시가 분명하지 않고 성분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고 제조사가 어디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제품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입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실제로 식용소금 대신 산업용 소금을 쓴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소금에는 중금속이 들어 있었습니다. 먹고 나면 뼈가 쑤시고 쉽게 부러지고 너무 아파서 아파요, 아파요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가 남긴 값비싼 교훈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비정상적으로 싼 음식에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가 있습니다. 돈으로 내지 않으면 건강으로 내게 됩니다. 제가 이 9가지를 다 말씀드린 뒤 김 어르신은 집에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은 아주 오래 그 앞에 서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것들을 전부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였습니다.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리면 아깝지만 남겨두면 손주 볼 날이 없을까봐 무섭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여러 해 동안 내린 결정 중 가장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저는 그런 걸 수십 년 먹었는데 아직도 살릴 수 있나요? 저는 바로 대답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놀라운 회복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독을 더 이상 넣지 않기만 해도 몸은 다시 살아납니다. 김 어르신도 식품을 완전히 바꾼 뒤 단 3개월 만에 간 수치와 신장 지표가 안전한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독의 근원을 끊는 것 외에 저는 어르신께 돈이 들지 않는 아주 간단한 2가지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석처럼 중금속을 끌어당깁니다. 장 속의 독을 모아서 대변으로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미역입니다. 특히 미역국으로 끓여 드시는 것입니다. 미역 속에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중금속에 단단히 달라붙어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한국인이 예로부터 미역국을 먹어온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비싼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사과 반 개, 저녁마다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그것만으로도 간과 신장은 한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재검진 날, 김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손주에게 밥을 해줘도 마음이 놓입니다. 저에게 그 말보다 더 큰 보상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몇 푼 아끼려다가 남은 평생을
대가로 치르지 마십시오. 오늘 밤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하나하나 자세히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버리십시오.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생명을 위한 투자입니다. 오늘 제 말씀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의 작은 행동 하나가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 여기에서 진료실에서는 다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조용히 꾸준히 나누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그리고 안심하며 자녀와 손주 곁에서 살아가시길 바랄 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